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도 키웠고, 일도 했고, 남들만큼은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한 걸까? 거창한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까닭 모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에는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00년 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가? 그 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지의 노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대학은 보내야 하고, 집은 마련해야 하고, 노후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달려야 할 곳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삽니다. 일은 줄었거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고 곧 다시 허전해집니다. 달릴 곳이 있을 때는 그 힘이 목표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달릴 곳이 없어지면 그 힘은 방향을 잃고 안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까닭 모를 공허함으로, 이유 없는 무기력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감정이 더 깊어졌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TV를 켜면 볼 것이 넘치고, 핸드폰을 열면 소식이 쏟아집니다. 자식이 보내준 영상도 봐야 하고, 지인 단톡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를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은 더 지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 우리가 소음을 채우는 건 즐거워서만이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두려움.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싫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틉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면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 더 오래 남습니다. 어느 순간 까닭 모를 허전함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그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또 놀랍도록 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에 딱 한 번 아무것도 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5분도 안 돼서 손이 핸드폰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면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즘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거나 음악에 몰입하는 순간 인간은 욕망에서 잠시 자유로워진다고. 아침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산책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다른 것 없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빠르게 소비하는 자극이 줄 수 없는 고요함이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 세대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젊었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의지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라고. 내 삶은 내 삶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집스럽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의실엔 학생이 2~3명밖에 없었고 세상은 오랫동안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쓰고 매일 저녁 음악을 들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혼자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글은 수백 년을 넘어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방식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잠깐 밖을 걸어보십시오. 하늘이 어떤 색인지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조용히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이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옵니다. 다만 그 계절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뿐인 삶. 남의 시선으로 채우기엔 너무 짧고 비교로 허비하기엔 너무 소중하며 후회로 달아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당신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